짜라랑. 자기야 와봐. 응? 와봐. 왜? 와봐. 엄마 부른다 가보자. 뭐야 이거? 이거 좀 봐. 이거 왜 보여준대 갑자기? 어? 몇 살 때야? 이거? 어. 20대 초반? 디키즈 입었네. 지금 유행하는 거 다 입었다고. 머리도 나름 신경 썼는데. 이거 봐 샤기 컷. 이거 이모님 아니야? 이때 나의 모습이면 나 만날 거야? 아 솔직히 결혼했을 것 같은데 결혼은 했을 것 같다고? 연애는 못했을 것 같아. 이 뭔 개소리야? 이 사진을 왜 이제서야? 이거 어디 있었어 근데? 2개월 내가 어디 처박아 놨나 봐. 꼴 보기 싫어서. 엄마 봐. 가라 엄마래. 엄마 아니야? 가라 엄마래. 아니 이모야? 엄마 아니야? 가라 누구야? 안녕하세요. 서울남자 부산여자입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바로 제 다이어트 이야기인데요. 저는 26kg를 감량하고 15년째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 먹었던 음식, 했던 운동, 다이어트 당시의 마음가짐, 그리고 제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랑 개선해야 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과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통통했던 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좀 많이 먹이기 시작하셔서 뚱뚱해진 케이스 같아요. 괜히 엄마 탓을 하나? 뚱띠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10살 때쯤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점점점 찌기 시작했고, 최대 레전드 사진은 이 증명사진인데, 이때 별명이 야구선수 류현진이었어요. 류현진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증명사진을 보내고 방송국에서 방송 섭외가 들어와서 다이어트에 관해서 방송을 한 적도 있는데, 그 VOD를 전혀 못 찾겠어서 나중에 한번 찾으면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도 20대 초반 같은데 이때도 퉁퉁하네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면서 좀 힘들어서 살이 살짝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 사진인데 나름 귀엽긴 하네요. 어리니까는 귀여운 맛이 있겠죠? 스티커 사진을 그 당시에 많이 찍고 다녔었는데 지금 상체만 봐도 어깨가 두툼하네요. 이 사진은 제일 많이 뺐을 때 같은데 44kg였던 때였어요. 지금이랑 많이 달라 보이진 않지만 뭔가 어딘가 젊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체중계에서 제일 큰 숫자를 본 게 72kg였어요. 근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72kg대 당시 사진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65kg부터의 사진들은 있어서 일단 비포 애프터부터 보여드릴게요. Check it out. 저는 사실 뚱뚱했을 때도 몸에 비해서 얼굴에 살이 많이 없고 얼굴이 작은 편이어서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은 제가 뚱뚱한지 통통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 자신도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회사 다닐 때 회사 언니가 저한테 너는 살만 빼면 예쁘겠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소리를 자주 들으면서도 나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저 언니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통통과 뚱뚱을 넘나들면서 살다가 마침내 70kg를 넘게 돼요. 70kg가 넘게 되니까 이제 기성복은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입는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 입은 적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65kg대였는데 이게 여기서 입고 있는 사진이 미씨 옷가게에서 산 원피스예요. 근데 이 사진에서조차 여기는 유명한 체인 감자탕 집이에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진이네요. 쇼핑을 가면 저한테 맞는 옷이 많이 없으니까 뭐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저는 늘 삼시세끼를 챙겨 먹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점심때도 밥 먹고 매점 가서 간식 사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간식 먹고 근데 집에 먹을 간식이 없어. 그러면 또 사와서 먹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한마디로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하루아침에 간식을 끊고 라면도 끊고 좋아하던 맛있는 고칼로리의 음식을 끊고 밥만 먹고 운동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살 빼기 전에 정신병으로 갈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방법은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정신 건강을 덜 해치는 그런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짧게 다이어트를 해서 다시 살이 찌는 것보다는 조금 긴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나중에 요요가 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먹고 싶은 것도 조금씩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이어트의 정석대로 적게 먹고 많이 운동했어요. 딱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다이어트의 정의인데 지키기가 정말 어렵죠.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나 자신이 예뻐지기 위해서 또는 만족스러운 몸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 정말 딱 보름만 운동해보세요. 물을 특히 많이 마셨어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2리터를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루에 1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물을 많이 먹으니까 피부가 정말로 좋아지는 거예요. 녹차를 2리터 먹었었는데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녹차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삼시세끼를 다 먹던 사람이라서 밥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쌀이랑 현미를 섞은 밥 한 공기 든든하게 반찬은 가리지 않고 다 먹었고 점심 때는 밥 3분의 1공기나 밥 반 공기에 닭가슴살 삶은 거에 쌈장이랑 상추랑 밑반찬 이렇게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니까 엄마가 닭가슴살에 양파를 같이 넣어서 삶아서 비린내를 없앤 닭가슴살이랑 상추랑 밑반찬이랑 쌈장이랑 그렇게 싸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다이어트 1등 공신은 저희 엄마예요. 제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식사를 6시 전에 끝냈어요. 6시 이후에 뭐를 먹어야 된다 하면은 고구마나 방울토마토, 양배추 샐러드, 우유, 두유 이런 걸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도넛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아침에 밥 먹고 하나씩 먹었어요. 도넛은 살이 찌니까 살 안 찌는 오이를 씹어 먹다가 결국은 오이도 먹고 나중에는 도넛을 더 먹는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말 조금만 먹긴 했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하루아침에 빠질 살들도 아닌데 먹어가면서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과자 같은 게 먹고 싶을 때 저 한 봉지를 다 먹기는 부담스럽고 죄책감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 주먹, 반 주먹 정도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다이어트는 결국은 양 조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저칼로리인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결국 고칼로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고칼로리 음식이라도 참지 마시고 조금씩은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딱 보름만 운동을 해보세요. 저도 20년 넘게 운동이랑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라서 운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딱 2주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안 하면은 좀 몸이 찌뿌둥하고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운동은 조혜련 씨 태보예요. 조혜련 씨를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개그우먼이세요. 그분이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다이어트 비디오까지 내셨어요. 거기서 조혜련 씨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루에 25분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 25분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25분조차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하루만 더? 어제 했는데 오늘 안 하기 좀 아깝다. 오늘만 더 해볼까? 그러면 또 3일째부터 이틀이나 했는데 3일째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 이런 식으로 저 자신한테 주문을 걸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25분을 운동해서는 살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추가했는데 빨리 걷기예요. 파워워킹 1시간 하고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조혜련 태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조혜련 태보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서 빌리 태보라고 하는 조혜련 태보보다 더 좀 하드한 태보가 있어요. 그걸 하거나 오늘은 조금 힘든 날이고 지친다 싶으면은 이소라 다이어트 1탄이나 외국 모델분이 있으신데 클라우디아 슈퍼 하체 편 그것도 따라하고 제가 했던 운동들은 거의 홈트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는 그냥 월급쟁이였고 돈이 많이 없었어요. 다이어트 센터나 유명한 곳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거는 상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혼자서 걷고 홈트를 하다가 50kg대 정도부터는 헬스장을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살이 너무너무 이 이상은 안 빠지던 때라서 주문을 또 걸었어요. 옛날에 몸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몸을 유지하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은 꾸준히 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말 잘 참다가 마법의 기간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폭식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폭식을 했다면 그 폭식으로 인해서 늘어난 체중은 2, 3일 안에 다 빼주셔야 다음 단계의 다이어트로 가는 길이 더 수월해져요. 저는 폭식한 다음 날에 줄넘기를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또 이 줄넘기 10,000개를 어떻게 했나 싶은데 줄넘기 10,000개는 한 1시간 정도 뛰면은 10,000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깅을 1시간 하신다거나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저는 살을 많이 뺀 것도 있지만 거의 유산소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기초 대사량도 많이 낮을 거예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많이 먹어도 살이 많이 안 찌는 그런 체질로 된다고 하네요. 여자분들은 아무리 많이 운동을 해도 김종국 같은 그런 근육은 잘 나오지 않는다니까 참고하시고 적당한 근력 운동도 같이 추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살이 다시 찌거나
옛날로 돌아가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유산소랑 근력을 적절히 분배한 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운동이랑 식이요법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 같아요. 오늘 내가 운동을 5시간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살이 5kg가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시고 마음도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은 너무 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냥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체기도 엄청 길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운동을 했고요. 빨리 살을 빼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조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오늘과 내일과 내일 모레와 내가 몇 달 동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규칙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초기에는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최소 보름 정도는 운동을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운동이 어려운 날에는 밥을 드시고 15분 정도 산책이라도 해서 소화를 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강도의 운동이랑 극단적인 식단으로 몸이 축나는 것보다는 드시고 싶은 건 드시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요. 저 25kg를 뺐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뺐다 라고 하시다가 몇 년 동안 25kg를 감량한 거다 라고 하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체중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몇십 년을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해 하시지 마시고 오늘 운동했으니까 내일 또 하시고 그 다음날 또 하시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